반갑습니다. 이제 본 친구들도 있고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고 처음 한다 그지? 처음 하고 처음 하네. 아, 두 번째구나. 어, 근데 왜 그 처음 할 때는 내가 앞에서 자네를 못 봤지? 제가 한 달을 했는데 한 달에 다쳐서 인강도 아, 그렇구나. 열심히 들었나? 음, 어, 그냥 이제 처음 보니까 그래도 얼굴은 익혀야 돼서 봤습니다. 음. 저는 이제 이름이 박용두입니다. 오늘은 또 내 이름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또 서먹서먹하네요. 하여튼 여러분 그 결심은 제대로 서셨겠죠, 여러분. 그 준비하시면 무조건 합격은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예,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그 여러분이 뭐 목표를 어디에 이제 두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년 1차에 뭐 뒀을 수도 있고 또는 내년 2차에 이렇게 두었을 수도 있고 그 분야까지는 아마 넘어가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내년 1차는 상당히 좀 촉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내년 1차는 목표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뭐 이해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친구들은 이야기 좀 다르겠지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자네는 이제 처음 시작한다라고 했잖아. 언제 합격할 생각이고 내년 후반기 어, 내년 1차도 한번 생각이 있나? 가능하면 오케이. 그래.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뭐 가능하면 내년 1차도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내년 2차 정도까지는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일단 뭐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내년 1차도 가능하면 그런 이야기는 내년 2차는 무조건 뭐 합격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 무조건 된다는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된다는 생각이. 어제 그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그 이제 우리 막둥이가 이제 막둥이랑 이제 운동장 이제 몇 바퀴 돌고 우리 막둥이가 복싱을 좋아하거든요. 이제 복싱 스파링을 뛰어달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이제 막둥이랑 올라가가지고 뭐 운동장 좀 돌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운동장 트랙을 돌다가 생각해봤어요. 이 머스크 있잖아요. 머스크 일론 머스크 이 아주 또라이잖아요. 머스크가 그렇게 뭐 화성에도 뭐 가겠다고 하고 뭐 이것저것 뉴럴링크라 해가지고 그걸 인간 뇌에 직접적으로 연결하겠다 이런 시도도 하고 일단 전기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이번에 그 여러분 그 정치자금 기부하는 거 있죠. 뭐 이번에 미국 대선에 역대급으로 아마 이런 경우가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냥 한 후보자에게 몰빵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번에 그 민주당은 단 한 푼도 안 줬습니다. 단 한 푼도 안 주고 뭐그 트럼프한테 올, 올 전부 다 그쪽에만 천문학적인 어떤 그 정치 자금을 기부를 했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좀 똘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똘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식의 내가 이 머리 말이죠, 머리 뭔가 확신이 딱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해보니까 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발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사람이라 해서 딱히 다른 것 같지는 않고 사람이 갖고 있는 뇌의 구조랑 뭐 그런 비슷하겠죠. 그런데 확신을 갖고 이렇게 딱 하는 것,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뇌는 여러 가지 제동을 걸잖아요. 안 된다, 뭐 이런 제동을 걸기도 하고 힘들지 않냐 이런 제동을 걸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누가 좀 똘끼를 발휘해가지고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쭉 밀고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하다 보면은 또 익숙해지거든. 익숙해지니까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내가 트랙을 도는데 우리 막둥이는 이제 간혹 가다가 참여하고요. 저는 이제 강의 없는 날마다 아침에 한 5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돌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400트랙이에요, 400트랙. 근데 한두 바퀴 돌아도 힘들더라고요. 한 바퀴 돌고 나면 좀 쉬고 싶고 괜히 한 바퀴 돌았다가는 내 나이엔 죽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다가 계속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뭐 세 바퀴 도니까 어느 순간 네 바퀴, 다섯 바퀴, 뭐 여섯 바퀴, 일곱 바퀴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더란 말이죠. 근데 우리 막둥이가 간만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아버지 나이에 어떻게 이게 다섯 바퀴를 쉬지 않고 도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게 익숙해졌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안 해보면 그게 그런 식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복잡다단한 생각이 트랙을 돌다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생각은
일체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내가 이 친구 이야기하면서 뭐 내년 1차도 가능하면 이렇게 뭐 한번 해보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또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 그럼 자네는 계속 쭉 밀고 나가봐. 알겠지? 다른 어떤 생각들이 막 순간순간 들어오거든요. 왜 그럴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 일을 하더라도 뭐 강사 입장에서는 강의할 때도 순간순간 제동을 거는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수험생은 더 그렇겠죠. 자, 너무 뭐 겉돈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일단 연간 커리큘럼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 계획서를 이전에 나눠드렸는데 이번에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 여러분 그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맨 앞에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강의 그게. 강의 계획서를 이번에 안 나눠줬구나. 그치? 이 연간 계획서가 있을 텐데 이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어떻게 쭉 흘러가는지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래 여러분 계획을 전반적으로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 24년 지금 이제 11, 12월이죠. 그다음 이제 25년인데요. 예. 보통 1차 시험이 한 3월 정도 있습니다. 3월 정도 있고 3월 중순 정도 있거든요. 예. 2차 시험은 여기 이제 25년이라고 했을 때 그 한 8월 정도 있어요. 8월 중순 정도 이렇게. 그래 1년에 우리 시험이 2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경찰직을 준비를 잘 하셨어요. 1년에 2번 있는 시험이 좋거든요. 또 경찰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월급이 셉니다. 일단 그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해. 그래서 요즘에는 주말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요. 주말보다는 뭐 주중에 뭐 이렇게 좀 여행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좋은데 우리는 뭐 그 주주 뭐 야비? 뭐 하여튼 뭐 그런 이렇게 순환식 근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잠깐 이제 뭐 여러분 워라밸을 추구하신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고 난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것보다는 월급도 많고 1년에 2번 정도 시험이 있다는 거. 1년에 2번 시험이 있다는 게 좋은 거죠. 그다음 월급도 많은 직업이니까. 월급 적다 뭐 이런 거 거의 불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뭐 적다라는 그런 불편들이 되게 많잖아요. 하는 업무에 비해서. 일단 1년에 시험 2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 조금 더 일찍 시작했다면 이제 요걸 한번 노려볼 법한데요. 그 여러분 이제 여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쭉 갔다가 나중에 8월 정도도 여러분 진짜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차 시험이 걸려 있어서 그 1차 시험은 나는 뭐 목표가 아니다. 그럼 내년 2차면 혹시나 그 1년에 2번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여유를 줄 수 있는데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여유가.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도 내년 2차는 진짜 초단기 합격이거든요. 그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근데 힘없이 뛰어야 내년 2차가 나갑니다. 내후년 1차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합격을 못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아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가지고 내년 1차가 있고 나는 이걸 건너니까 아직 여유가 좀 있다. 절대로 없어요. 내년 2차에 붙는다 하더라도 진짜 없습니다. 여유가. 단단히 마음 잡고 하셔야 돼요. 근데 25년 있고 그 26년까지 넘어가서 나는 합격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시죠? 그런 생각을 혹 갖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여유를 주면 합격을 영영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끝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보세요. 그 11, 12월이 이제 기본 강의면 우리가 매달 2달 단위로 돌거든요. 2달 단위로. 그러니까 11, 12, 그다음 1, 2 이렇게 계속 2달 단위로 기본 강의. 요 맨 위에 그냥 기본 강의인데 기본 강의는 계속 돌아요. 1년에 시험 두 번 있어서 우리 2단계가 이제 심화 강의, 테마 강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테마 강의는 1년에 2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이거 3단계인데 3단계 이게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문제를 푸는 건데 3단계도 1년에 2번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1단계. 1단계에서 우리 하는 것은 요런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 하잖아요. 그 뭐 운동이든 뭐든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 뭐 이런 것들 배웁니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기본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뭐 시험에 있어서 가장 뭐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수험생이니까, 우리가 학문이 아니니까 가장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빈도가 가장 높은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쭉 한번 다뤄봅니다. 용어 같은 것도 이제 풀어봐야 되고요. 용어 같은 것도 용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법률 용어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쭉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지문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수험생이니까요. 수험생은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것이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강의를 듣는 게 공부가 아니고요.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문제를 풀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운동 배울 때 코치가 이렇게 공을 찬다 뭐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 그게 여러분이 공을 차는 겁니까? 여러분 실력 항상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안 듣고 공을 차면 제대로 못 차죠. 그러니까 코치의 이렇게 공을 찬다 뭐 또는 뭐 태권도는 이렇게 한다, 복싱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코치한테 배우긴 배워야 될 겁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이 복싱을 잘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공을 잘 차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되고요. 피아노를 잘 쳐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이 해보는 거죠. 해봐야 이제 여러분 실력이 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강의를 듣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력이 올라갈 거다. 책을 보고 있다. 실력이 올라갈 거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제 실력을 올리는 게 가장 기본이니까. 근데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에 탁월한 역량이 있어가지고 공부 신경이 뛰어나가지고 들은 것을 바로 풀어버리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공부 신경이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벌써 뭐 초, 중, 고등학교 다니면서 나는 공부깨나 좀 해봤다. 공부 신경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없었지만 계속 뭐 열심히 해가지고 이 신경을 날카롭게 해서 그런 친구들 1년 내건 냅니다. 성실하기만 하면. 근데 혹시나 여기서 뭐 초, 중,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시험 치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뭐 시험 볼 때 시험을 잘 못 봤다. 그냥 잘 보고 싶었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공부 신경이 없어요. 이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인정은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뭐 운동은 잘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2차 시험이 유리하겠네요. 나는 둘 다 못했지만 뭐 친구들하고 막 엄청나게 이렇게 사교적이고 뭐 별 그런 거 없이 뭐 누구한테든 이렇게 이야기 좀 잘하고 그렇다. 이런 면접에서 탁월한 어떤 역량을 발휘하시겠네요. 또 현재 근무하실 때도 역량을 발휘하실 테고. 각 단계들마다 요구하는 역량들이 좀 다른데 일단 필기를 붙어야 그 뒤에 체력을 하고 체력을 붙어야 면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 단계를 넘어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공부신경입니다. 그 신경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운동을 했던 애들이 있거든. 운동을 했던 애들. 그러니까 뭐 강의실에 거의 없었던 애들. 운동만 했던 애들. 그런 애들은 공부신경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애들이 알고 봤더니 공부신경이 엄청 뛰어나더라고. 엄청 빨리 붙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지 뭐 이게 교실에서 공부해 본 경험도 없는 그 애들이 운동만 했던 애들이 엄청 빨리 붙는 경우가 많더라니까요. 잘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 야구 선수 뭐 고등학교 때까지 부상 나가지고 프로로 못 가고 뭐 태권도 뭐 상비군까지 나갔다가 결국 뭐 부상 당해 좌절 당하고 이런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 애들이 엄청나게 잘해요. 얘들은 공부신경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받아 보지 못했던 애들인데 얘들이 왜 잘하느냐 가만 봤더니 이건 볼록이하고 제 생각 같아요. 이 볼록 놓은 볼록이가 있어요. 형법 강의하는 볼록이가 있는데 내 생각하고 같은데 그 애들은 운동이라는 것이 다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 그렇죠? 야구도 속이는 거고 축구도 막 속이는 거고 다 속이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뭐 사업도 다 속이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뭐 이게 속이지 말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다 속여야 돼. 잘 속이는 사람이 이게 속이는 그들이라고 이게 속인단 말이죠. 속인단 말이죠. 야구든 뭐 축구든 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익숙해지는 애들이야. 그래서 그 애들한테 이 말만 던져주면 돼. 야, 시험도 똑같이 속이는 거야. 투수가 공을 이렇게 뭐 컵으로 던지거나 직구로 던지거나 할 때 막 던지고 하잖아요. 그때 그 어깨나 이런 속임수를 보고 탁 알아채고 공을 탁 치면 훌륭한 타자가 되는 거고요. 잘 속여서 공 잘 던지면 훌륭한 투수가 되는 거잖아요. 다 속이는 거다 말이죠. 이거 공부도 똑같다며. 뭐 출제자가 요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싹 꼬아서 낸대. 오, 오케이. 그럼 이렇게 탁 받아치면 되는구나 말. 요런 페인 들어가면 옳은 거고 요런 페인 들어가면 틀리는 거네. 예. 요런 걸 해야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치 이 경기하고 운동하고 똑같은 감각으로 한번 문제를 봐라 했더니 재밌다뇨. 재밌다. 요거는 요렇게 꽉 꼬아서 들어오네. 그러면 딱 맞죠. 그 방향만 딱 잡아주니까 물론 이제 익혀야 되는 그 노력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끈기가 있더라고. 운동 오랫동안 했던 친구들은 체력도 받쳐주고 끈기도 있고 끝났지 뭐. 그 애들은 그 신경을 이것만 탁 바꿔주니까 어차피 이것도 속이는 거고 우리가 학문하는 게 아니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일단 기본에서는 다시 이쪽으로 들어올게요. 너무 이제 그쪽으로 많이 나갔네. 기본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어떤 출제된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한번 딱 다뤄볼게요.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꼬아 나오는지 이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딱 설명 듣고 여러분이 하는 공부는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그런 신경은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제가 이제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무조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밑에 해설을 봐도 돼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풀어요? 밑에 해설을 봐도 됩니다. 기출문제집에 문제를 보셔도 돼요. 알겠죠? 밑에 해설을 봐도 돼. 어떻게 이제 꼬아서 이제 들어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강의하는 건 여러분이 책을 보는 것은 문제를 풀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다뤄보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문제를 못 푼다. 역량이 아직 그게 안 된다. 하면 밑에 해설을 봐줘도 돼요. 나는 공부신경이 뛰어나다. 그러면 이제 설명 열심히 들었으면 풀리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누가 얼마만큼 졸지 않고 집중해 잘 들었느냐, 이해력이 있느냐, 이 차이가 좀 있겠죠. 그게 좀 떨어지면 밑에 문제를 보시면서 해설을 보세요. 답을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익혀보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칠 거니까 아침 모의고사 그를 통해서 한번 시간 잡아놓고 또 실제로 해내는지 그런 연습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이거는 교재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이게 2달 단위.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은요, 11, 12월 이때 모든 걸 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한 만큼 들린다고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해도 처음에는 이게 다 여러분 것으로 소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너무 생소하니까. 근데 양이 좀 적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빠르게 진행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소하니까 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근데 그 생소함이 2달 정도 한 사이클 돌면 좀 풀려요. 그러면 그 다음 1, 2월 이때 기본 강의를 반드시 또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는 그 생소한 게 좀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이해가 시작됩니다. 이해가. 그럼 이때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2번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2번 정도 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2번 정도 해서 끝내는 친구도 있고 기본을. 안 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일률적으로 다른 애들이 보니까 2번 정도 해서 끝내더라. 이 애가 공부신경이 있는 애인데 내는 없는데 또 수업 시간에 빠지고 졸고 있는데도 그냥 의뢰 2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혼자 하는 것 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 기간이 좀 더 길어지느냐 아니면 합격을 못 하느냐 길어지느냐 여러 가지 이제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번 정도 하고 나면 여러분을 자체적으로도 잘 평가해 보셔야 되고요. 선생한테도 잘 물어보세요. 그래서 한 3번 해야 되는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여러분 해당 부분에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그 용어들에 좀 친숙해지고 그 과목에 친숙해지고 이때 제대로 이제 친숙하니까 이제 이해를 한번 시도해 보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는 길이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그때는 이제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다양한 방향들이 잡힐 테니까 됐죠. 그 다음 2단계는 그렇습니다. 2단계는 여러분 내년 2차를 목표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2단계가 내년에 이 4, 5월요. 4, 5월 여기 이제 2단계가 들어가요. 4, 5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기본 한 번, 여기 또 기본 한 번, 여기에 3, 4월요. 이때 기본 한 번을 쭉 따라가다가 그대로 2단계로 넘어가는 게 제일 난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년 2차라고 일단 잡았을 때. 이것까지만 하고 내 혼자 하겠다. 그러지 말고 내 말 들어보세요. 이대로 가다가 이렇게 오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그거는 해당 부분에 가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기로 하고 이렇게 2단계. 2단계는 이거 1단계에서 우리가 기본만 담다 했죠. 기본만. 기본이 이제 시험에서 자주 출 때는 한 70 내지 80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합격을 못 해요. 근데 압도적으로 많죠. 7, 80이면. 근데 그것만으로 합격 못 해요. 그게 10% 때로는 20%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것을 얹어주는 게 이겁니다. 그럼 7, 80이 중요한데 그건 안 하냐? 그거 하죠. 그걸 근데 빠르게 좀 정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못했던 20 정도를 여기 얹어준다고요. 근데 20 정도가 게스팅 보트입니다. 이걸 못 잡으면 합격을 못 해요. 근데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여기 하지만 결국 여기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을 정리도 한번 하고 그다음 추가로 이런 필요한 거 이제 합격할 때 필요한 것을 여기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에서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이거는 심화 때 좀 보겠다 이렇게 넘기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우리가 다 볼 겁니다. 여기서 하면요 시간이 부족하고요 또 한다 해서 여러분에게 효율적인 것도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여기서 할게 됐죠? 여기까지는 이론서를 가지고 갑니다. 이론서를 가지고 저는 강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복습할 때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3단계인데요. 3단계가 내년 여러분 그 2차가 한 8월 정도 그 중순도 있다 했죠. 그럼 이제 3단계는 뭐 시험에 코앞에 다가왔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한 거의 중순 정도 들어갈 거예요. 6월 한 중하순경에 그때 이제 3단계 들어가는데 3단계는 문제입니다. 문제. 실제 시험에 문제로 나오니까 우리가 문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근데 문제를 볼 때도 일단 두 단계로 나눠가지고 다른별 문제를 먼저 볼 거면 다른별 문제. 이 다른별 문제는 그러니까 그 출제가 빈번한 영역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출제가 좀 빈번하지 않은 영역은 좀 적게 풀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출제가 빈번하게 되는 영역은 많이 풀어보고 이게 진도별로 문제를 풀 거고요. 그다음 이게 끝나고 나면은 전범위 문제를 풀 겁니다. 중요하건 안 한 건 우리가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실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시간 내에. 그 시간 딱 주고 딱 우리 시간을 학원에 재주고 여러분이 모의고사처럼 딱 그 시험에 나오는 전범위 문제를 다룰 겁니다.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문제풀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 판례 같은 것도 아주 최신 판례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한 1년치 최신 판례 정리해가지고 또 그 전에 최종 마무리를 한 4시간 정도 아주 빠르게 최종 마무리도 다 해가지고 여러분 시험장 넣어 보내줄 거예요.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제 계획.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시험 적합성이 제일 높은 것은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시간 내에 푸는 거 동영 모의고사를 하는데 그게 제일 시험 적합성이 높죠. 근데 그 다음으로 시험 적합성이 높은 것은 문제를 푸는 진도별 문제풀이가 시험 적합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적합성이 높은 것은 요겁니다. 요거. 시험 적합성, 시험에 적합한 어떤 내용들을. 그 다음으로 이제 시험 적합성이 높은 것은 이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낮은 겁니다. 시험 적합성으로는 이 기본이 가장 낮아요. 왜? 그 용어 같은 거 뭐 이런 거 시험에 안 물어보거든요. 당연히 안다는 전자에서 문제 나오는 거죠. 그 시험 적합성이 가장 높은 것은 요 마지막에 동영 모의고사예요. 그 전범이고, 그다음 전범이 동영 모의고사, 그다음 진도별 문제, 그다음에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2단계 이제 아주 간단하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이제 다 이제 정리해 보는 거. 그다음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한 20 정도 심판례나 뭐 중요 판례는 좀 빠지고 우리 기본을 잡는 이 과정. 그 용어 같은 거 이제 풀어보는 이 과정. 그런데 합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왜? 이것이 되어야 이렇게 갈 수 있고 이것이 되어야 이렇게 갈 수 있었어. 그러니까 다 여러분 따라오셔야 되고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이렇게 좀 말해봤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끝났고요. 우리 기본 계획서가 있는데 그 기본 계획서는 나중에 출력해서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쭉 기본이 어떤 것인지만 잠깐 이번에 처음 온 친구들 몇 장 뽑아가지고 내 앞에 놓을 테니까 혹 기본 강의 계획서가 필요하면 여기 앞에서 가져가세요. 몇 장만 출력해 놓도록 할게요. 이전에 들었던 친구는 강의 계획서 나눠줬죠. 그럼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고 들어가죠. 들어가겠습니다. 군데 여러분 조금 지루해 하면 그때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뭐 방향은 그때 잡아드릴게요. 처음에는 뭐 1시간 정도 쭉 방향을 잡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그냥 여러분 조금 졸음이 온다 싶으면 오늘 군데 제가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수송법 들어가죠. 예, 잠깐만 들어가기 전에 요거만 잠깐 이야기하고 들어갈게요. 여기에 학습 질문 있죠. 학습 질문은 전에 뭐 우리 네이버 카페 뭐 다음 카페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그 자료 학습 자료 같은 거 제가 올려주고 여러분 문제도 풀고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질문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그 카페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조금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좀 알아가라고 좀 바꿨습니다. 그냥 저는 요 매체가 더 좋은 것 같아서 밴드로 이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 밴드에 여러분이 필요한 질문만 올리고 그 답변만 받아가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저도 하나씩 올리고 뭐 제가 공지할 거 있으면 공지에 올리고 이렇게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여기 올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 들어온 친구들은 네이버 카페에 가서 박용도 이렇게 치면은 나올 겁니다. 이게 제가 빅밴드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수 밴드 중에서는 가장 인원이 많을 건데 여기에 글이 들어와서 여기다 글 올려서 여러분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알람을 설정해 놓으면 답변이 있을 때 그 알람을 볼 수 있거든요. 그냥 알람 확인해 보고 여러분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여기다가 뭐 하시면 되겠고요. 상담할 게 있으면 채팅으로 저한테 이야기해도 되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아침에 일일 일제라고 해서 뭐 문제를 한 문제씩 좀 올렸는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한 거예요. 그냥 가만 보자 하다가 참여율이 저조하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서 안 하려고. 근데 참여율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뭐 공부하고 또 아침에 또 모의고사 치고 막 하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한번 다시 올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더 쭉 보고 참여율이 저조하면 그냥 안 하려고요. 근데 뭐 내려 올렸는데 여러분 안 하면 뭐 별 의미가 없어서. 근데 참여율이 좀 있고 하면 계속 한 문제씩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아직까지 여러분 진도가 아니니까 풀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도가 되면은 한번 다뤄보세요. 일단 여기에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올리고 여러분 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밴드고요. 밴드 박용도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룸입니다. 클래스룸. 여러분 구글 클래스룸 치면은 그 앱이 있거든요. 앱 다운 받아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는 방법이요. 요걸 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나간 진도만큼 제가 문제를 한번 오늘 진도 나간 만큼 문제를 올려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와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볼 거 있습니다. 전에는 문제를 나눠드렸거든요. 프린트로. 근데 그것보다는 들어와서 이제 풀어보시라고. 이전에는 이제 계속 이제 요 사이트는 계속 이전의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를 줬었는데 조금 바꿔볼 거라 생각했는데도 못 바꾸고 막 그렇게 했어요. 문제를 하도 우리가 많이 만들다 보니까 가능하면 조금씩 문제를 한번 수정해 볼게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로 일단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풀어볼 수 있게끔 제가 제공할 테니까요. 됐죠? 그럼 이것도 다 했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전달할 건 다 했고요. 이제 수동법 보겠습니다. 합격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그 방법 뭐 일러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수송법, 우리는 수송법이요. 수송법하고 형법을 합해가지고 형사법이라 하잖아요. 형사법.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을 합해가지고 민사법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하나만 좀 확인해 보자. 온전히 수송법을 처음 한다 하면서 처음. 온전히 수송법을 처음 한다. 알겠습니다. 왜 내가 물어봤냐면 우리 학원은 처음이지만 인강을 들었던 친구도 있거든. 요즘에는. 그래서 인강을 들었다면 조금 제가 설명할 때 조금 템포를 빨리 해도 될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기본 강의인데 온전히 처음 하는 애들이 있네. 그래서 이제 좀 필요합니다. 설명이. 이렇게 공부했던 친구들도 한 번 더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까 잘 따져보세요. 자, 형법하고 형수법을 합해가지고 형사법이라 합니다. 이제는 따로따로 시험을 봤었는데 지금 통합형으로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근데 딱 한 문제가 이제 40분 문제가 종합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리를 주고 거기서 형법 지문 1개 내지 2개, 수송법 지문 한 2개 내지 3개, 보통 2대2, 2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합형 사례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빼고 나면은 형법 문제 따로, 형소법 문제 따로예요. 따로예요. 근데 수송법이 범위를 줄였습니다. 줄였습니다. 이렇게 한 과목으로 합치면서 범위를 줄였어요. 나중에 승진해 가시면 다시 수송법, 형법 별도로 보면서 40문제를 봐요. 상당히 지금 이게 좀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다른 과목은 그대로 공부했던 것을 승진, 여러분 합격하고 나서 승진 때 그거 다시 복귀시켜가지고 시험을 보면 되는데 수송법은 전혀 보지 못한 것을 새롭게 강의를 듣고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것이 조금 이제 제도가 이상하긴 해요.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는 형법, 형소법 해가지고 형사법으로 수송법은 이전에 했던 내용들 중에 일정 부분을 줄였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인 거죠. 그래서 그 해당 부분만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자, 형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형법이라는 것은 범죄하고 형벌을 다루는 법이에요. 범죄하고 범죄에 대한 죄값인 형벌을 다루는 게 형법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뭐 사람을 살해하면 뭐 살인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치? 알고 있었지. 살인죄. 남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 오케이. 사기를 치면 야. 그럼 하나 더 보니 강간을 하면 이 친구는 자네는 형법 할 필요 없다. 형법 밑에 있다. 뭔 개소리야, 그지? 근데 그게 뭐 가장 형법의 기본으로 맞죠? 이제 어떤 행위가 어떤 죄가 되는지, 그에 대한 죄값은 어떻게 되는지, 요것을 다루는 게 형법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죄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절도는 어떤 행위를 해야만 절도가 되고, 살인죄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강간은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형법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하게 되면은 절도를 하게 되면은 일단 위법한데 때로는 위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살해하면 이건 당연히 위법한데 때로는 위법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내를 죽이려 해가지고 내가 방어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내가 죽인 거는 맞지만 어떻게 이거 위법하다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을 이제 정당방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위법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합니다. 그 행위를 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면 일단 그 살인죄가 되는 거고요. 살인죄는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위법한 거 맞거든요. 정당방위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맞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책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한 게 뭔지도 모르는 애들 있죠. 막간 애들. 이런 애들 사람을 죽이면 그냥 뭐 안타까울 뿐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막간 애가 하면. 이런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합니다. 산산조각 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범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법이 앞번에 제가 이 친구한테 사람을 죽이면 어떤 죄가 되노? 살인죄가 된다. 그 살인죄가 되면 이런 죄값을 부과하겠다. 이것이 형법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살인죄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도 해야 되고 그 행위가 위법해야 되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범죄 성립의 요소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하고 한 사람이 범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이제 공범이라 해서 공부도 하고 사람 죽이려고 칼을 콕 꼽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미수에 그쳤다고 하거든요. 미수론도 공부하고 그 미수에 그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다양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양한 미수의 종류들을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죄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죠. 뭐 이 친구가 사람도 죽이고 물건 훔치면 죄의 개수가 몇 개냐? 뭐 2개다. 뭐 이런 것들. 상습적으로 이 친구가 사기를 치면 죄의 개수는 몇 개냐? 그때는 1개가 돼요. 왜? 상습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죄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도 공부하고 재밌겠죠. 그게 볼로기하고 하는 형법입니다. 우리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이제 형벌에 관한 것들. 그 형벌로는 뭐 그렇게 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서 뭐 볼로기가 잘 설명해 줄 겁니다. 일단은 그게 형법이에요. 형법.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어떤 죄가 되는지를 공부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형벌을 공부하는 게 형법이다. 그럼 수성법은 뭐냐? 수성법은 그에 관한 이 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밝혀내고 그리고 결국은 이런 죄값을 부과하는 일련의 과정이 형사소송법입니다. 사람이 죽어 있단 말이죠. 뭐 이렇게 산에서 뭔가 동물들이 뭐 냄새도 맡고 이게 파고 막 하는데 거기에 뭔가 푹 올라와요. 손이. 파보니까 뭐 이렇게 뭐 절단된 손이 하나 툭 올라온단 말이에요. 최근에 뭐 강에다가 던졌는데 돌려가지고 막 떠올랐죠. 이게 삼투압 이런 것들을 이놈이 계산을 못했다. 군인 그 군무원 그 여성분 살해해서 사체 훼손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빠뜨렸는데 삼투압 때문에 이거 그 강물 위로 떠 올랐다며요. 그래 발견됐다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범죄예요, 그죠?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야산에서 사체가 하나 발견됐어. 그러면 등산하다가 뭐 이렇게 실족해가 죽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죄의 사체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경찰서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활동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것을 내사라고 합니다. 내사. 토막 같은 게 발견되면 이거는 무조건 살인죄의 혐의가 있으니까 내사할 필요 없죠. 바로 수사로 진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등산하다가 등산복 다 입고 가다가 뭔가 이게 딱 있는데 그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상당히 부패를 했어요. 그럼 이제 범죄 혐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사 한번 해보고 내부적인 조사해보고 이거 범죄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왜 뭐 여기 보니까 뭐 칼 자국도 있어 보이고 뭐 휴대폰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고 지갑 같은 것도 없고 막 이렇게 되고 하면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수사로 진행될 수 있겠죠. 이게 수사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경찰 중에서도 수사하는 경찰이 있어요. 이것을 사법경찰이라고 합니다. 사법경찰. 여러분 경찰은 여러 가지 뭐 자기 맡은 그런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업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우리 파출소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 경찰들이 있잖아요. 그죠? 순찰 돌고. 이래들은 사법경찰이 아니에요. 생활안전경찰, 다른 말로 뭐 행정경찰이라고 부르죠. 이런 경찰은 여러분 경찰학에서 공부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경찰 중에서 경찰의 다양한 일들 중에서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이 있죠. 그 경찰을 사법경찰이라고 해요. 그 경찰 활동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 사법경찰이 수사를 해요. 그 수사하고 나서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겁니다. 이거 범죄네. 이렇게 범죄네. 범죄는 증거를 가지고 하는데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거든요.
아, 이건 범죄다 이렇게 판단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넘깁니다. 이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송치. 자, 이제부터 처음 하는 친구들은 용어들이 막 나오는데요. 용어들을 암기하려 하지 말고 가다 보면 자연스러워지니까 잘 듣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강의 시간에는. 이제 송치랍니다. 그 송치를 하면 이제 검사한테 송치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우리 조국 혁신당은 이제 당론으로 이번에 당론으로 낸 게 검찰청 없애겠다니. 뭐 기소청하고 뭐 이렇게 뭐 분리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 공약입니다. 그게 어떻게 시행에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거부권 행사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법률안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마도 이게 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뭐 상하원 전부 다 뭐 빨간색에다가 대통령도 빨간색에다가 또 경합주까지 다 이겼잖아요. 이제 완전히 압도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뭐 아주 강하게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여소도 야대에 의했던 전국이니까 아마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일단 이 송치를 검사에게 합니다. 검사에게 하면 이제 검사가 쌀을 검사가 뭐 보완수사가 필요하면은 이전에 이 보완수사를요. 이거 잘 들으세요. 지금 시험에 다 나오는 겁니다. 보완수사를 요구를 했었어요. 검사가 보완수사를 못했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지난 정부 때 우리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너무 이제 짧은 시간 내에 그 임기 끝나기 전에는 어떻게든 개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검찰 개혁을 시작했는데 결국 뭐 좀 미지근한 부분이 있긴 해요. 좀 이게 과한 부분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제 했던 게 뭐냐면 보안수사 있죠, 보안수사. 이 검사 네가 하지 마. 보안수사도 전부 다 지시를 해. 그러니까 이게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 경찰들이 수사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 보안수사 지시를 내려오는 이 보안수사 지시는 그냥 아주 간단한 게 아니겠죠. 좀 뭔가 복잡하다라고 미미한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또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근데 보안수사 지시를 했는데 왜 보안수사를 못하게 막았으니까 법으로. 그 보안수사를 강간무조식이에요. 6살이 지나도록 뭐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보안수사 지시했는데. 그러니까 사건을 종결을 못하는 겁니다. 모든 수가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상당 부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현직에 나가 있는 경찰 지휘자하고 이야기해봐도 보안수사 지시가 있는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경제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뭐 그 민사관계나 뭐 이런 이제 상사관계에 대해서는 법을 모르니까 이게 어떤 법을 좀 공부해야 이게 좀 해결이 될지 민법부터 먼저 봐야 되겠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현직 근무하면서 그거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검사가 보안수사 하는 게 맞을 텐데 이런 것도 다 지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강간무조식의 사건은 종결을 못하는 겁니다. 잘 들어두세요.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요. 중요한 거라고요. 앞으로 시험에 반복적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요. 그래 최근에 바꿨습니다. 보안수사를 검사가 해도 되고 경찰 해도 되고, 보안수사를 어떤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설정을 하고 이렇게 법을 바꿨어요. 이전의 법은 보안수사를 경찰이 하도록 돼 있고 원칙적으로 경찰이 사법경찰이 보안수사를 검사가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는데 지금은 보안수사를 분담을 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쭉 개관하는 내용이지만 시험에 다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보안수사 필요한 거 있으면 지가 할 수도 있고 경찰한테 보안수사를 지시해가지고 보안수사 이제 다 된 것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죠.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결정을 내릴 겁니다. 자, 기소를 했다. 자, 기소했다. 그럼 이제 공개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기소 있죠, 기소. 이 기소가 우리 시험 범인가라는 겁니다. 모릅니다. 우리 시험 범위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수사를 종결하는 방법이 기소 불기소라고 했죠. 그럼 이 수사의 종결법이니까, 종결 방법이니까 우리 시험 범위다 라고 본다면 기소의 방식, 기소를 했을 때 효과 이런 것들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재는 공무원 수험서 말이죠, 경찰, 이게 우리 시험 범위라고 해서 막 우리 책에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 설명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수사편에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의 교재에 이게 빠져 있을 겁니다. 저도 우리 수사편에는 이거 뺐어요. 기소의 어떤 방식이나 기소의 효과는. 지금까지 우리가 시험이 6번 있었는데 시험제도 바뀌고 3년 지났거든요. 6번 동안 이 기소의 방식이나 기소의 효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 제 판단이 맞는 거죠. 상당히 지금
좀 난해하게 시험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그다음 공개재판으로 들어가도 이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할 겁니다.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1심 공개재판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2심으로 또 불만이 있으면 3심으로 이렇게 3번에 걸쳐 재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 이런 내용들을 다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일단 들어두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우리 앞부분에 해결되는 게 있어요. 1심 공개재판은 지방법원에서 합니다. 뭐 대구지방법원 뭐 이런 데서 하죠. 또 대구지방법원인데 그 분소를 차린 데가 있습니다. 땅이 너무 넓어서 대구지방법원이 다 처리를 못하니까 그 분소, 지점 같은 거 있죠. 지점. 김천에도 있고 뭐 포항에도 있고 영덕에도 있고 막 이렇게 밀양에도 있고 다 지점들이 있어요. 이것을 지원이라고 합니다. 지원. 지방법원의 그 분소 지원. 여기는 뭐 1심 재판을 해요. 그 1심 재판에 불만이 있으면 2심 재판으로 오고 그 2심 재판은 고등법원이 될 수도 있고요. 지방법원이 될 수도 있어요. 상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고등법원이 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경우입니다. 그 이 범죄가 좀 경한 범죄예요. 이 경한 범죄는 1심 재판을 법관 한 명이 합니다. 한 명이. 이것을 단독이라고 해요. 단독. 요놈이 한 재판에 불만이 있으면 그 지방법원에 법관 3명이 합니다. 이걸 합의부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중범죄다. 그러면 1심부터 신중한 재판이 필요해서 법관 3명이 재판합니다. 합의부가 재판해요. 그 합의부 재판에 불복하면 이제는 고등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심과 3심은 전부 다 합의부예요. 법관 여러 명이 재판해요. 그런데 1심 재판은 한 명이 재판한 것도 있고 단독제라고 하고요. 법관 3명의 팀을 짜가 재판하는 합의제가 있습니다. 합의제는 보통 중범죄예요. 형벌, 죄값, 형벌에 사형이 들어가 있는 범죄.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들어가 있는 범죄. 사형과 무기징역이 없어도 징역금고는 있어야 돼요. 징역금고. 그런데 가장 짧게 콩밥 먹어도 1년은 먹어야 되는 범죄. 그러니까 단기가 짧아있다.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이런 범죄가 이제 중범죄로 분류가 되어서 법관 3명이 재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우리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법원에서 재판하는데 그때 법관 3명이 다 앉아 있지 않던가요? 왜? 우리 드라마에서 뭐 영화나 뭐 이렇게 드라마 만들 범죄들은 뭐 살인, 뭐 강도, 뭐 강간 뭐 이런 거잖아요. 다 중범죄잖아요. 그래 법관 3명이 재판하는 거죠. 그럼 이제 2심 재판은 고등법원, 3재판 대법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공판 이쪽 부분이 우리 시험에 전혀 안 나오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요. 뭐가 나오냐면 우리 시험법의 한 축인 증거법 있죠. 증거법. 이 증거법이 이 공판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공판 부분에. 그래 공판 절차에 흘러가는 흐름을 좀 알아야 증거법 해결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판 절차 흘러가는 과정은 빼버리고 증거법은 우리 시험 범위로 이렇게 잡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 무리한 어떤 이게 설정입니다. 이게 나중에 그 이유는 군데군데 알게 될 거예요. 일단 이 공판 부분에는 우리 증거법 있죠. 이게 우리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공판 진행 과정 중에서 우리가 재판할 증거를 가지고 하는데요. 이게 증거에 관한 내용만은 우리 시험 범위가 되는 겁니다. 됐죠? 뭐 재판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집행으로 들어가겠죠. 집행으로. 만약에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러면 1년 콩밥 먹일 거 아니에요.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형벌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사형 무기 5년 이상. 5년 이상. 물론 형법에서 나중에 공부할 건데 장량감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하면은 이게 깎이게 돼요. 절반 통 날아가게 돼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형벌이 약해요. 특별 형법들이 아주 상당히 발달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좀 손을 대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 지금 이제 장량감경 이런 말은 여러분 형법전을 공부하시고요. 이게 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하면 뭐 5년 이상이니까 만약에 5년 이게 선고되고 확정이 됐다. 그러면 5년 동안 콩밥 먹는 거죠. 다 먹고 나서 나오면 이제 전과 1범이 되겠죠. 그 이놈이 만약에 또 범죄를 범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또 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송법은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루는 법이 수송법이에요. 그래서 수송법은 그 개념을 이렇게 잡을 수 있죠. 형법을 해석, 적용,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형법을 해석, 적용한다. 형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형법이 그냥 그대로 하면 돼. 이거지. 형법 여기 있죠. 이거와 이거지. 뭔데? 이거는 죄지, 범죄하고 형벌을 다루는 게 형법이지. 그러니까 이제 살인죄. 그 살인죄가 뭐니? 뭐 절도죄가 뭐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형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 살해. 사람이 뭔지를 해석하고 살해가 뭔지를 해석해서 지금 여기에 대입하는 거죠. 대입해 보니까 적용시켜 보니까 사람 맞고 이 죽어 있는 게 사람 맞고 칼로 푹 찌른 거야. 살해해 보니까. 그럼 이거 살해 맞지 않냐?
사람 살이 맞네? 그러면 요런 죄값을 안기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죄값을 안기는 일련의 절차. 그러니까 형법을 해석, 적용, 실현한다. 형법은 이게 법률 요건이고 이게 법률 효과거든. 사람 살해라는 법률 요건을 갖추면 그 법률 효과로서 요런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뭐고 살해가 뭔지. 절도죄는요, 타인 재물 절취거든. 타인이라는 게 뭔지, 재물이라는 게 뭔지, 재물성 이거 어렵다. 나중에 해봐라. 재물 절취라는 게 뭔지 이걸 해석해서 그거는 형법에서 공부하는 거지. 이걸 해석해가지고 적용시켜 보는 거지. 지금 이 사건에 적용시켜 보니까 타인 재물 절취 맞아. 그러면 뭐 절도 맞지? 그러면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 예, 그런 형벌을 안기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한 법이 수동법이다. 그 절차 중에서 일단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 내사를 거쳐서 죄 맞다 판단하면 수사로 와서 경찰이 수사한 것을 검사에게 넘기면 송치, 검사가 보안수사 필요한 게 있으면 보안수사하고 아니면 경찰한테 보안수사를 지시해서 보안사에서 보내준 것 가지고 최종적으로 기소 불기소 판단해서 기소하면, 기소라는 것은 처벌해달라고 하소연을 제기하는 거야. 그 처벌하는 것은 법원이 하는 거니까 법원에 하소연 제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때로는 공소제기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검사는 공무원이지. 공무원이 하소연을 제기한다. 예, 공소제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냥 줄여서 기소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럼 이제 공개재판 줄여서 공판 진행해서 죄가 확정이 되면 집행으로 넘어가는 일련의 과정이지. 그리고 각 단계들마다 사람들 이름이 바뀝니다. 이 내사 단계에 내사를 당하고 있는 사람 있죠. 이 당할 피를 써서 피내사자라고 부르고요. 이제 수사로 넘어가서 수사를 당하고 있는 자는요, 의심을 당하고 있는 놈이라고 해서 피의자라고 부르고요. 기소가 되면은 검사에 의해서 고함을 당한 자이거든요. 고함을 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피고인이라 부르고요. 형이 확정돼서 콩밥 먹고 있는 자는 형벌을 받고 있는 놈이라고 해서 수용자라 부릅니다. 이름 시험에 이것도 나왔어요, 여러분. 뭐냐, 어떻게 나왔냐면요, 검사의 공소 제기를 통해서 검사의 기소를 통해서 피내사자의 지위가 피의자의 지위로 바뀜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요. 어떻습니까? 틀리죠. 검사의 공소기를 통해서 피의자 지위가 피고인의 지위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고요. 이런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부터 또 안 나와요. 딱 한 번 나왔어. 다른 증인에 나온 적이 없고 경찰에 딱 한 번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 처음이라서. 여기서 던지는 바가 상당히 있는데 아무리 쉬워도 그러면 처음이면 어려워하는 게 지금 현실이다. 엄청난 게 여기 있습니다. 그럼 시험은 거의 대부분 기존에 반복적으로 나온 데에서 거의 결판이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건 쉽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성실함만 있으면 된다고요. 방향을 설정해서 성실함만 잘 갖추고 있습니다. 왜? 이미 족보가 다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족보가. 됐습니다. 요게 이제 수동법이고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지죠. 그 앞 페이지를 보면. 앞 페이지 보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사를 받고 있는 놈을요. 이게 피내사자 아까 이야기한다 했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용의자 이렇게 용의선상에 있다 해서 용의자.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요. 이게 피의자가 된다 했죠. 피의자. 그런데 이게 수사를 할 때 피의자 이외에 제3자 있죠. 제3자. 뭐 피해자라든가 목격자 이네를 수사를 할 때 수사기관이 참고할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참고인이라 불러요. 용어들 들어보시라고요. 참고인. 아니 이게 어떻게 제3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3자냐? 제3자입니다. 이거 제3자. 피해자 이외에 자를 전부 다 제3자라고 불러요. 알겠죠?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를 당해도 이놈은 제3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제3자를 참고인이라 불러요. 그럼 기소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보세요. 기소가 되면은 여기 이제 피고인이 된다 했죠. 피고인. 그리고 이제 을가병요. 피해자나 목격자 이네는 이제 증인이 됩니다. 이 증인은 법정에 나가서
법관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불러요. 법관이 재판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 도움을 주는 자를 증인이라고 하죠. 수사기관이 수사 단계에 수사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피해자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수사기관에 도움을 주는 제3자를 참고인이라고 부르고요. 수사 대상이 된 자를 피해자, 그 다음 우리 재판, 검사에서 기소당한 자를 피고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한이 확연히 달라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잘 안 하겠지만 일단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수사에 연결해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제도 하나 있는데 그런 거 다 설명할게요. 이 참고인은 여러분 수사기관이 강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도 자발적으로 그 사람이 와서 도와주지 않는 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네가 알고 있는 거 좀 말해줘. 싫은데요. 라고 하면은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입을 강제로 열 수 있는가? 못합니다. 그 정의는 어떠냐? 정의는 달라요, 여러분들. 정의는 이제 법관이 재판할 때요. 이 사람 이야기가 꼭 필요해. 그러면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래 강제로 입을 열 수 있어요. 정의는. 강제로 입을 다물고 있어. 입을 막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 그건 문제가 있겠죠. 이제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입을 안 열면 뭐 과태료 같은 거 있죠. 과태료 돈 이런 뭐 제재를 막 가해요. 그래서 강제로 이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라고 했는데 안 오면요. 뭐 과태료, 뭐 감치, 심지어 구인 끌고 오는 것까지 가능해요. 정의라고 참고 이렇게 확연히 다른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이런 게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 참고인이라고요. 이 참고인의 진술이 꼭 필요해요. 이 사건이 중범죄인데 뭐 중범죄 아니라 하더라도 상관없는데 하여튼 이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꼭 필요한데 이 참고인의 이야기가 참고인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안 오는 겁니다. 수사관씨. 와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참고인의 신문에서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했죠. 근데 이 참고인의 이야기가 이 사건 해결에 뭐 결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방법이 없겠냐. 방법이 있어요. 자네가 말해봐라. 어떤 방법이 있겠나. 열심히 안 들었구나. 제가 좀 오버를 했습니다. 오늘 첫날이고 해서. 수사상 증인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수사상 증인신문. 참고인 조사가 221조거든요. 221조. 우리 수성법 조문이. 근데 이 참고인 조사가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21조의 2 이게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우리 조문을 만들 때는요. 여러분들 가볍게 다 들어야 돼. 적을 필요도 없어. 적을 필요 다 없고 그냥 가볍게 듣고 이 각각 내용이 이해되면 돼. 안 되는 거 있으면 옆에다가 간단히 메모해놨다가 그대로 들고 와서 쌤 아까 설명 중에 요 내용이 난 이해 안 된다. 오케이. 그럼 내가 설명. 쉬는 시간. 난 담배 안 피워. 여기 있거든. 이제 듣고 이해하고. 암기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암기가 아니고 이해만 하면 돼.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이거 이해 안 되는 걸 다음으로 미뤄봐라. 그럼 뭐가 같이 넘어가냐면 합격이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진짜인데? 그러니까 암기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강의는 공부는 어디에 있냐면 이 끝나고 나서 이해된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가 공부라니까. 문제를 보는 게 공부라니까. 그래야 여러분 실력이 올라간다. 지금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온 거지. 강의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온 거지. 보니까 이제 잘 듣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신의 셈. 자, 221조의라고 했는데 그 처음에 조문을 만들 때는요. 1조, 2조, 3조 쭉 그렇게 간다. 이 조의 이런 거 없어요. 221, 222, 223, 224 이렇게. 그런데 자, 221조가 참고인 조사인데 이렇게 그다음 222조, 223조 쭉 했는데 이 참고인 조사는 참고인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 이 참고인이 너무 중요한 참고인이야. 근데 이야기를 안 해줘. 이 참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는데 이거 듣지 않으면 미제로 남는데 이 사건이. 그 어떻게 하지? 라는 거. 그래서 입법자들이 국회에 법 만드는 곳 국회에서 그래? 하나 필요하네. 라고 해서 제도 하나 만들었죠. 이것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참고인 조사, 이 참고인의 진술이 꼭 필요하니까 그러면 학과에 쓰던 방법을 만들어서 이거 다음에 이 조문을 위치하는 게 맞겠죠? 이것을 맨 뒤에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겠노?
연결성이 떨어지지. 그래서 요 다음에 위치시키면 좋겠지. 근데 이것을 222조에다 집어넣으면 이전에 222조는 223으로 한 개씩 다 또 밀려야 되겠지. 그러면 상당히 나중에는 한번 공부하고 나서 뭐 조금만 법 바뀌고 나면 조문들이 확 엉클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법은 그렇게 안 바꾸고 우리나라는 요거 다음에 뭔가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이 다음에 조의 2, 조의 3, 조의 4 그리고 나서 그대로 222, 223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법을 끼워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조의 하면 이 두 개는 상당한 연결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해봐도 되지. 이게 뭐 어떤 제도냐면 그 참고인 조사는 수사기관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했죠. 그 수사기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강제할 방법이 근데 없다라고 했죠. 근데 이 참고인이 이야기를 안 하고 뭐 출석 안 하고 수사관서에 이야기 안 하면 검사가요 지방법원의 판사한테다가요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증인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요? 법관에게. 법정의 법관에게. 그러니까 법관한테다가 증인으로 신문을 좀 해주세요. 이게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판사가 야 오케이 내가 해줄게. 야 너 이제 증인이야. 너 나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끌고 오는 이 제재가 가능하다 했죠. 증인은. 말해. 말 안 하면 강제로 입을 연다 했죠. 그래서 이것을 종이에 다 적어서 야 검사 너 이거 필요하다며. 자 갖고 와서 수사에 써. 이렇게 주는 거죠. 수사에 활용하는 거. 이렇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중요합니다. 설명할 겁니다. 이제 정인하고 이제 다른 점을 잠깐 이야기해봤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수사편에 이제 들어오면요, 이게 우리 시험범인데 수사편에 들어오면 조금 시간이 많이 갔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기서 쭉 하고 오늘 어떤 거 할 건지 하고 바로 이제 딱 들어가자. 10분 뒤에 할게.